그러면 지금 항소를 하면 2심 가는 거고 결국 이제 대법원까지 가는 건데 네, 맞습니다. 이게 기간을 우리가 뭐 특정할 수는 없지만은 대략 어느 정도 걸린다고 봅니까? 볼 수 있어요? 원래 선거법은 네. 아마 633일 거예요. 633. 제가 지금 잘 기억을 못해서 죄송한데 네. 하여튼 기간을 좀 빨리 해서 좀 처리하라고 하는 그 규정이 있는데 사실 네. 그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진 않습니다. 근데 뭐 하여튼 그래서 뭐 기간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좀 그러네요. 정확하게 예. 예측하기 좀 아니 아까 어렵네요. 제가 뭐 방송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더라고 634. 그래 있죠. 예. 이제 그 1심에서 이제 2심으로 넘어가는 게 6개월 안에 해야 되고 어허. 또 그 고법 판결 이후에 대법 판결 3개월 안에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돼 있는데 여기서 하나 저는 좀 중요하게 좀 봐야 될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뭐냐면 우리가 다들 뭐 설령 나온다 하더라도 벌금형이 나올 거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한 뭐 80만 원까지도 생각을 한 분들이 많이 계셨지 않습니까? 혹은 100만 원 뭐 이렇게까지도 생각했는데 벌금형이 나오게 되면 피선거권 박탈이 5년이에요. 네. 그런데 이번에 징역형이 나와서 피선거권 박탈이 10년입니다. 그렇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설령 벌금형을 통해서 다음 대선에 못 나온다 하더라도 5년 후에 정치적 재기가 충분히 가능한 분이 이재명 대표인데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하면서 정치적 생명을 완전히 죽이자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인 사람을 이번 선거에도 못 나오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선거에도 못 나오게 해서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완전히 지우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들의 난 음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판결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판결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정치적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짜 맞춘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고 굉장히 비논리적이죠. 굉장히 무리한 판결이에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도 진짜 정치적 의미를 담뿍 담은 판결이기 때문에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 잡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조금 우리 의원님들이 당연히 옆에서 이제 많이 또 도와주실 거니까 같이 좀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같이 힘을 좀 실어 주셔야 된다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뭐 아까 다른 방송에서도 그렇고 매부쇼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나요? 그런 거에 대한 그냥 궁금증이나 의혹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댓글에도 그렇고. 이렇게까지 중형이 떨어졌는데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를 생중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했었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표가 무죄가 나오면은 국민의힘은 오히려 이 생중계했다가 완전 자기가 그냥 자기 덫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모험이란 말이죠. 50대 네. 50에. 그런데도 되게 확정적으로 계속 하자고 밀어붙였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의혹이지만 뭘 알고 지금 이렇게까지 했었나? 라는 의혹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의원님들이 뭐 확실하게 얘기하시기는 어렵겠지만은 저 혼자서는 좀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와, 왜 이렇게까지 생중계를 밀어붙였었나? 저는 뭘 좀 알고 이해가 있었던 안 가는 게 주진우 의원이었나요? 아니면 맞아요. 곽태규 주진우 주진우. 의원이 그 징역 1년 나올 거라고 징역 그랬었죠. 1년에 집행유예 나올 2년. 거라고. 예. 주진우 의원이 예. 그 얘기했었어요? 어제 그렇게 이야기했었거든요. 11월 5일 날. 예, 11월 5일 날. 11월 5일. 저도 이거는 그래서 말씀 좀 드릴까 예. 하면서 그 자료를 좀 뽑아왔는데. 네. 이건 제가 몰랐던 거라서. 네. 너무 정확하게 맞췄어요. 그렇죠. 근데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검찰 쪽에 좀 소통하는 라인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좀 있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뭐 검찰 소통 라인이 아니라 이제 사법부하고의 사법부하고. 그 내용인데 저는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총체적 기획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겠다. 물론 이제 이것은 확인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렇죠. 그런데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판결이잖아요. 비상식적이고 도저히 용서될 수 없는 일들인데 이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이 너무도 똑같이 맞췄다. 명태균인가? 미륵보살인가? 아니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의 교감이 없이 나올 수 없는 정말 특이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갑자기 좀 한동훈 대표의 태세가 바뀌었죠. 그렇죠. 그죠? 면담을 하고 와서 굉장히 부글부글했었죠. 친한계가. 그러다가 갑자기 조용해지고
마중 나가고 우리 대표와의 그 당 대표 간 회담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특검 얘기가 싹 들어가고 특감 얘기를 걸고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대표에 대한 공세로 집중하고 그러면서 공개를 중계 생중계 얘기를 다 누구나 다 떠들고 있었고 네. 그 와중에 이제 뭐 이런 류의 유죄를 그것도 중형을 확신하는 발언들이 계속 나왔었죠. 주진우 의원뿐만 아니라 이런 흐름들도 한번 저희가 놓치지 말고 좀 보긴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동훈 대표도 오늘 선고 이후에 바로 페이스북 글을 올렸더라고요. 경의를 표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확실한 좀 태세 전환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은 다음 이야기로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의원분들께서 다 같이 가지고 윤석열 탄핵 연대 그리고 윤석열 임기 단축 개헌 연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까? 네, 이제 뭐, 개헌 연대가 이제 의원님이 네. 계시고 그리고 의원님이 탄핵 연대 예. 각각 이름을 좀 올리고 계신 거죠. 근데 이게 개헌과 탄핵 요게 이렇게 좀 나눠서 설립이 돼 있는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 뭐 나눠서라기보다 양날개죠. 양날개다. 같이 가는 거고 음. 또 탄핵 연대 계신 분이 그 임기 단축 개헌 연대에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계시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각각 분리돼서가 아니라 함께 가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맞습니다. 어찌 됐든 개헌이든 탄핵이든 200석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위한 설득, 뭐 압박 이런 작업들 다 같이 하는 거고요. 또 국민들의 판단과 함께 가면서 뭐 적절한 수단은 선택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는 그 또 하나가 어쨌든 탄핵 이야기를 이제 일반 국민들도 입에 오르내리는 단어가 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워낙 지금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서도 이슈가 워낙 많이 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제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를 시켰잖아요. 그 당연히 이제 거부권 쓸 거고 네. 재표결로 넘어오는데 생각보다 지금 내일도 집회가 잡혀 있지만 더 많이 나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되새길 정도로 더 힘이 많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만큼 박근혜 탄핵 때만큼 아직까지는 많이 안 나오고 계신 상황인데 그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나올 수 있는 트리거가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 그 말인즉슨 의혹은 가득한데 이게 아직 터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터지려면 이제 이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은 좀 그게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바로 수사가 들어갈 거고. 그러면은 8표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요거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몇몇 뭐 매체하고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 했었어요. 분명히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독대관이 면담하고 왔을 때 뜨거운 물이 나왔었거든요. 뭔가 막 부글부글하고. 맞아요. 예, 진짜 있었어요. 네. 저한테 찾아와서 하소연하는 의원들도 있었고. 그래요. 심지어는 뭐 특검법 관련돼서 협상을 걸어오면 우리가 받지 않겠냐. 막 이런 얘기까지. 자기네들이 발의는 못해도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불과 이제 좀 며칠 지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갑자기 태세가 전환이 되고 회담이 당대표 간 회담이 연기되고 그다음에 특별감찰관으로 갑자기 노선을 바깥하고 뭐 이런 식의 흐름이 있고 추경호 대표가 또 제가 보니까 엄청 챙기더라고요 의원들. 그러니까 약간 그런 흐름으로 이제 잠복이 되다가 우리 당이 이제 녹취를 공개한 거예요. 네. 윤석열 육성이 나오는. 네. 그래서 또 약간 좀 다른 분위기가 만들어져 오고 있었는데 하여튼 저희가 좀 더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설득도 하고 압박도 하는 작업을 좀 더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트리거의 문제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요? 네. 예. 지금 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보다 증거는 더 많아요. 차고 넘치죠. 예, 넘치죠. 너무 근데 많고. 뭐 지금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문재인 정부를 이제 만들고 나서 탄핵 이후에 전반적인 사회 대개혁에 실패했다기보다는 좀 부족했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민사회 분들이 아니 이번에 또 이렇게 강력하게 탄핵해서 가령 뭐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고 했을 때 과연 진짜 사회 대개혁을 할 것이냐 뭐 똑같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뭘 또 해야 되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저는 오늘자로다가 다 지워졌다. 왜 그러느냐? 대다수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이제 탄핵을 하고 싶은 마음과 윤석열 정권을 끌어내리고 싶은 마음은 가득했는데 현장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주저주저 했거든요. 그걸 갖다 이 명분으로 만들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런 사법살인 이 건으로다가
야,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는 단순하게 윤석열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이 기득권들이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을 갖다가 막으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건 소수의 기득권들이 계속 천년만년 권력을 유지하자라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저는 내보일 거라고 생각하고 네. 뭐 탄핵이냐 임기 단축 개헌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윤석열 퇴진으로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될 거다. 그래서 내일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모일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내일 4시 반이죠? 이제 3시에는 서울시청 앞에서 기존 촛불 행동이 전국 촛불 행동 집회를 하고 네. 여기 이분들이 이제 4시 반에 민주당 집회를 먼저 하고 그 5시 반부터 민주당을 포함한 야 5당과 거부권을 거부하고자 하는 비상시국회의 중심으로 하는 전체 시민사회 세력들과 다 연대하는 거죠. 여기엔 촛불행동 그 서울시청 앞에 있는 촛불행동도 다 옮겨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시 반은 야당 전체와 개혁신당 빼고 야당 전체와 나머지 모든 시민사회들 시민들이 다 어우러지는 촛불 진짜 제대로 된 촛불이 5시 반에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죠. 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데 네. 그 어제 저희가 한창민 의원 모셔가지고 얘기 좀 나눴거든요. 네. 그 뭐 경찰들이 설마 그렇진 않겠죠. 네. 복장도 뭐, 그렇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거에 다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네. 상황에서는 그 오늘 저희 이제 탄핵연대 이제 저희 텔방에서 네. 어떤 논의까지 있었냐면 내일 거꾸로 시민들을 국회의원들이 보호하자. 아.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그 이 옷 같은 거를 이제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입는 옷을 거꾸로 국회의원들이 입고 나가서 그 경찰들의 무자비한 폭력이 있게 있는 걸 막기 위해서 거기서 우리가 아예 보호막을 좀 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도 쭉 올라오고 했는데 전 뭐 얼마나 이 세상이 정말 잘못돼 갔으면 국회의원들이 그 보호막으로 해서 경찰들의 압력을 좀 막아내자라고 하는 소리까지 나오겠느냐. 심각한 겁니다. 야경 국가가 된 거예요. 이게.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탄핵 관련해 가지고 한 가지만 또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아직 뭐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상황을 지켜보고 힘을 모아야 되지만 나중에 이제 탄핵안이 실제로 이제 소추가 돼서 헌재에 넘어간다고 하면 이 헌재도 상당히 보수적인 또 집단이잖아요. 지금 또 근데 오늘 이 재판 결과를 보니까 와 약간의 두려움이 저는 생기던데. 소름이 돋죠. 예. 상당히 보수화돼 있는 데다가 이제 추가로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재판관들 또 임명할 수 있습니다. 아 추가로요? 예. 그래서 그 시기에 네. 지금 이제 3명 정도 더 임명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더 보수화될 수도 있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를 임명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오늘의 판결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헌재는 절대로 탄핵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헌재에 있는 그 법관들이 가령 탄핵을 하는 의원이 딱 200명이 아니라 230명, 40명이 된다. 가령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이 상당히 충격을 받고 정치적 판결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전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지금 수싸움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 상태로다가 계속 정권을 유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적인 임기를 마친다고 하게 됐을 때 그때는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될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다음 23대 총선에서 과연 몇 명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본인들은 그 계산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임기를 단축하는 어떠한 형태든지 아마 동조를 하게 될 거다라는 생각은 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박주민 의원님이 그 전에 제가 직접 설명을 좀 들었던 것 같은데 이 개헌안이 조금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긴 있었거든요. 뭐냐면 이제 탄핵 같은 경우에는 그 국회의원 200명을 모으는 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좀 모아야 되는 게 있고 개헌안은 딱 한 번만 모으면 된다.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뭐 저희 이제 한 번 모으면 되긴 되는데 탄핵이라고 하는 거는
한번 모아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죠. 헌재라고 하는 아. 헌재라고 하는 것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산이 이제 지금 있다. 말씀하신 예. 대로 그 헌재라는 걸 통과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또 에너지가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국민분들도 헌재가 재판하는 내내 계속 에너지를 부으셔야 되고 그렇죠. 박근혜 때 그랬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그렇죠. 근데 국회에서도 계속 에너지를 부어야 되고 그런 이제 그게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결정은 또 헌재 재판관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개헌은 국회에서 한번 딱 힘을 모은 다음엔 국민들이 그다음에 국민투표라는 절차로 바로 투표를 통해서. 국민들의 국민투표라는 절차로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헌재라고 하는 약간 불투명한 영역으로 사안을 안 보내도 된다는 장점이 있죠.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양날개가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예. 네. 왜냐하면 또 탄핵을 또 강력하게 부르짖고하는 과정 속에서 또 많은 분들이 임기단축 개헌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그 일을 빠르게 또 추진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굉장히 어렵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이 두 내용이 다 윤석열 퇴진이라고 하는 이런 강력한 의지를 갖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까지 약간 미온적이었던 분들이라 하더라도 저는 당장 오늘서부터 강력하게 투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진짜 오늘 이 선고를 기점으로 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오늘 어제 저희가 800분 보셨거든요. 네. 거의 2,000분 가까이 들어오셔가지고 너무 답답하신가 보네요. 네, 댓글로도 지금 탄핵 개헌 둘 다 동시에 가자 뭐 이런 댓글도 많이 그런 있고요. 분들도 있어요. 두 개를 예. 동시에 해서 네. 직무를 정지시킨 다음에 네. 일단은 개헌을 해서 헌재 결정을 보기 전에 네. 그냥 정리하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추가로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됩니까? 지금 궁금한 게 너무 많죠, 제가. 이준석 의원이 지금 막 발언을 계속하면서 네. 김건희 여사랑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관련된 또 하나의 의혹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네. 시장 그리고 구청장 네. 뭐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김건희 특검법에 이제 명태균 게이트가 포함이 돼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 특검법이 통과가 된다면 네. 이번에 나오고 있는 요것들도 같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까? 포함돼서? 진행이 당연히 될 수 있는 네.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여기 오기 전에 포스팅을 하나 하고 왔는데요. 네. 윤석열 자신이 작성했다라고 평가할 수도 있는 네. 박근혜에 대한 공소장, 공천 개입에 대한 공소장에 어. 기재돼 있는 그 공천 개입 예. 방법하고 똑같은 방법을 했다는 보도가 오늘 나왔어요. 다른 룰을 적용해라라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거의 지금 판박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그걸로 넣었는데 네. 박근혜를. 그래서 이거는 진짜 심각한 상황이 되고 있고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차고 넘치는 증거들이 이제 있는 거거든요. 관계자들 진술에 육성 파일에 지금 다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뭐 특검을 미루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국민의힘도 그걸 판단해야 돼요. 이렇게 계속 가다가 대통령 임기 끝나면 어떡할 건데요? 그렇죠. 맞아요. 저는 답도 없이 지금 그냥 끌고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 상태로 임기가 끝났을 때 가령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는 대선 토론회, 이건 공개적인 토론회에서 자기 아내가 구약 성경을 다 외운다라고 했죠. 네. 이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징역 10년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현재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한 발언들이 사실 본인 빠져나가려고 한 발언들이잖아요. 저 아까 1시간 넘게 그거 다 보고 왔어요. 네. 다 이제 끈질기게 인내를 갖고 다 봤는데 네. 아주 교묘한 발언이지만 이 교묘한 발언 속에서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 지난 지방선거 때 아주 깊숙하게 공천 개입한 것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당연히 국정농단, 국정 개입이기 때문에 탄핵의 사유죠. 이 탄핵의 사유를 이준석 의원이 자신이 살려고 하다가 만들어내는 꼴이 돼버린 거야. 그렇죠. 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새로운 뭐 임기단축 개헌이나 그 탄핵이나 이런 국민들에게 있어서 어떤 불을 지피는데 더 크게 불을 지피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이 국회에서 보시고 또 이야기를 따로 하셨을 때도 여당 내에도 그 중립지대에 있는 의원들이 있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정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의원들이 있어요. 여당 내에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행사에서 어떤 의원님을 봤어요. 네. 그래서 의원님은 그렇게
경험도 많으시고 해서 어느 부의 장관 같은 걸로 좀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네. 그 옆에 있던 의원이 진지하게 오. 이분은 여사하고 안 친해요. 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정상적인 루트로 뭔가 작동이 되지 않고 이제 만기 칠남하는 김건희라는 사람의 어떤 그런 영향력을 저쪽 당 의원들도 느끼고 있다는 느끼고 거고 인지하고 있고. 그게 심각하다고까지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그런 흐름이 있는데 그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좀 잘 해 나가야 되겠죠. 예. 근데 그 발언에 의면 두 가지 포인트가 있네요. 그 잘못된 거를 인지하고 있다와 그 루트를 알고 있음에도 친하지 않다라는 거는 그렇게까지 하지 않겠다. 그렇죠.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당 내에서.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두 의원님 모시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눠봤는데 이 이슈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는 거는 오늘 하루 끝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뭐 내일도 계속해서 연일 이어질 것 같은데 우리 다시 한번 의원님 좀 힘 좀 내주시고 네. 내일도 우리 국민분들과 함께 힘내주시면 감사합니다. 뭐 국민분들한테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은 네. 거는 의연하게 대처하면 된다. 의연하게 예, 대처하면 우리 된다. 역사 속에서 이런 어려움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네. 또 이런 걸 또 잘 또 극복했고 김대중 대통령님도 정말 그 바다에 수장될 뻔하기도 하고 또 5.18 내라는 문제로 사형 선고도 받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거 다 극복하고 국민들의 지지와 힘으로다가 마침내 대통령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저는 이재명 대표님도 이 일을 잘 극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절대적인 응원과 지지가 있으면 된다. 네.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늦은 시간에 함께 해주신 두 분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 또 다음에 꼭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